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수상한 자금 수조 원대가 해외로 송금된 사실을 우리은행이 지난 22년 6월 21일, 2일 0.9조 원 규모로, 또 신한은행이 일주일 후인 6월 29일 날 1.6조 원 규모, 이렇게 합계 한 2.5조 원 규모를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감원에서 바로 다음 날 현장 검사에 착수를 했는데 신설 소규모 법인이 단기간에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해외로 송금한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현장 검사해 봤더니 송금 규모가 우리은행은 1.6조 원대로 늘었고요, 신한은행은 2.5조 원대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계 4.1조 원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모든 은행에 대해서 21년 1월부터 22년 6월까지 총 한 18개월 동안 다음 세계 유형과 유사한 거래에 전부 전수조사해서 7월 말까지 보고해라, 이렇게 조치를 내렸다는 겁니다. 세계 유형이 뭐냐? 1번 신설 또는 영세업체 대규모 송금거래, 2번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3번 특정 지점을 통한 집중적인 송금거래, 이런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신설 또는 영세업체 대규모 송금거래라는 것은 21년 신설한 업체로서 외화 5천만 불 이상이거나, 그러면서 and 자본금이 100배 이상의 그 외화 5천만 불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 외화 5천만 불이 그 자본금이 100배 이상인 것, 이게 1번에 해당되고, 두 번째로 가상자산 관련 송금 거래라는 것은 21년 신설 법인으로서 그 외화 5천만 불 이상인데 이 돈이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계좌 운영은행에서 입금 거래가 빈번한 것. 그래서 그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계좌 운영하는 은행은 신한은행, 전북은행, 농협은행, K은행 이런 겁니다. 세 번째로 특정 지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 거래라는 것은 21년 신설 법인으로서 영업점 그 지점의 외환 송금 실적 50% 이상 차지하는 그 송금 거래, 이렇습니다. 이런 거 전국은행 모든 지점 전수조사에서 보고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일종의 전수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 21년에 신설법인을 활용한 것으로 지금 금융감독원은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말은 결국 불법으로 조성한 돈을 해외로 빼돌릴 목적으로 작년에 법인을 신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은행에서 조사해서 금감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규모가 53.7억 불, 업체로는 44개 업체, 한국 돈 7조 원 상당한다, 이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돈을 해외로 송금한 구조를 금융감독원이 아래 그림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그 현금이 인출이 되는데 주로 여기서 나오는 그 무역법인, 이게 바로 21년에 신설된 소규모 그 무역법인입니다.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입니다. 또는 다수의 개인 또는 기타 다른 법인 계좌, 이렇게 일단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후에 이 돈이 다시 무역법인의 법인 계좌로 전부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은행을 통해서 외화로 환전을 한 다음에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해외 법인에게 송금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고 일반 법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상한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동시이행의 원칙입니다. 물건 받고 돈 주고 또는 돈 받고 물건 주고 동시이행입니다. 그렇죠?
수출입도 원칙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 수출입할 때는 동시 이행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국하고 저기 예? 홍콩하고 떨어져 있는데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동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입국과 수출국에 은행을 관여시켜서 이게 동시 이행을 보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신용장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이런 신용장 없이 성금을 미리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입을 가장을 해서 돈을 보내는 것이 목적이지 물건 받는 건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내는 그 무역법인, 즉 21년에 신설된 그 소규모 법인, 그 법인은 돈 받는 곳에 해외의 법인을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몇몇 핵심 플레이어가 등장하는데, 이런 그 이름도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핵심 플레이어는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거나 국내 송금하는 법인과 해외에서 돈을 받는 법인의 대표가 같다거나 뭐 이렇다는 겁니다. 매우 수상하죠. 예. 그래서 또 뭐 그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거래는 국내 다른 법인을 통해서 일반 어떤 그 상거래 대금하고 섞여서 해외로 송금된 것도 이제 일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국내에 있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 통해서 일단 출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쟁점이 뭐겠습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금되면서 해외 송금 절차가 진행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합법 자금이고 정상 거래라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 불법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입금된 돈은 누구 것이며 어디서 왔는가 이거 파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입금이 돼야지 출금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가상자산도 다 통제되는 것이죠. 가상자산도 결국 은행의 정상적인 통장과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상자산에서 입금이 없는데 출금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입금된 돈 누구 것이며 어디서 왔는가 이거 그 자금 출처 조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웬관이. 예? 여기 잠깐 지금 동아일보 어떤 기사를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는데, 어떤 보도를 보면 말이죠, 김치 프리미엄 노린 환칙이라는 이런 썰도 그 보도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주 웃기는 소리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노린 환칙이라는 거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김치 프리미엄 노린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가 더 비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비트코인 등을 싸게 산 다음에 국내에서 더 비싸게 팔고 그걸 다시 해외로 송금한 것이다. 이런 썰인데, 예? 이건 만약에 이게 맞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다만 거기서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한 게 있으면 그거 처벌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최소한 해외에서 최초로 구매한 그 자금은 정상 자금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가상 비트코인도 해외에서 살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 없이 비트코인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국내로 들어온 그 비트코인은 정상 비트코인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금 출처에 특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기껏 국내외 시세 차익이라는 이게 결국 푼돈인데, 이 푼돈 노리고 저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요. 예? 국내외 시세 차익 분명히 이거 위해서 저런 정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건 너무 무모하다 이겁니다. 예? 레클리스, 무모하다 이겁니다. 저 정도 자금 가진 자들이 불법 환책이 할 정도로 멍청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범죄의 수익과 범죄의 비용을 고려하면 전혀 타당하지 않은 가설이라고 저는 기각하겠습니다. 저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생명 다음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철저하게 보관을 하고요, 관리를 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현금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가장 확실하게 이것부터 챙기지 않습니까? 자신의 현금이 만약에 사라졌다면은 그거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정도 그 자금은 최소한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조성된 원화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입금한 다음에 출금해서 1년의 자금 세탁 경로 통해서 해외로 빼돌리다가 발각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런 자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가능성, 저런 정도의 거액의 현금이 국내에서 사라진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 모든 사람이 자기 돈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에? 자기가 관리하던 그 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 정도, 대략 한 7조 원 정도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에게 현금이 사라진 사건 국내에서 있었습니까? 있었죠. 가령 펀드 사기 사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은 수조 원대 돈을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돌려받지 못한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불태워 없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누구에게나 돈은 생명다음으로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빼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은 사라지지 않고 국내 어딘가에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 때가 돼서 빼돌리려다가 발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는 범죄도 서슴지 않잖아요. 그 수많은 범죄는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패한 권력이 가담을 하면은 범죄로 조성되는 자금 수조 원대 되는 거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런 자금이 조성될 수 있는 두 번째 가능성은 구체적인 피해자는 없지만 그러나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돈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불법적으로 조성된 정치자금들, 아니면 여기는 뭐 거액의 뇌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자금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밖으로 빼돌려서 자금을 세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이렇게 두 가지가 그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 의견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약간 이제 좀 미미한 쟁점이라면은 다른 은행, 다른 지점들은 왜 몰랐느냐 이겁니다. 작년 1월부터 이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래서 이 수상한 그 해외 거액 송금 거래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발견하지 못한 은행 임직원들, 당연히 이거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은행 시스템에 어떤 구멍이 있다면, 하자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 수리해야겠죠. 더 안전한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어부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 사건은 결국 정권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적재적소에 가장 유능한 인재를 발령을 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가령 이 두 가지를 예를 들겠는데요. 가령 첫 번째로 이 금융감독원장이라는 분, 성함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신임 금감원장, 이분은 지금 그 CPA 자격을 갖고 있는 부장검사 출신이죠. 검수완박, 이거 헌정질서 파괴하는 쿠데타다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사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검사 출신을 금감원장 임명한다고 발목 잡고 늘어졌는데, 저는 전혀 그런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검사 출신이 어때서? 유능하잖아요. 정의롭고. 검사 출신이 어때서? 게다가 공인회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주사파 백수 양아치보다는 100배 만배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매우 잘한 것이다. 저 금융감독원장 인사한 거는 신의 한 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있는 그 파견검사분, 이분은 현직 검사죠.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이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는, 당연히 그 한국에 검사로 근무하고 있으니까 사법시험 연수원 다 거쳤겠죠. 그러면서 이제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강직하고 베테랑이고 아주 정의로운 검사라는 겁니다. 그런 평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못지않은 그런 강직하고 유능하고 정의로운 검사라는 세평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 둘을 종합하면 저는 이거 실질적으로 국정원 특별검사하는 효과 아니냐, 특별검사 특검 하는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분야 저거 기한 없는 특별검사 임명한 효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령 국정원 특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금융감독원 포함해서 이 금융 관련 분야 특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엽기적 살인마 정권의 모든 범죄 의심 행위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명할 필요성 매우 높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수사를 안 하고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잖아요. 네? 그게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특검을 하겠다 하면은, 물론 뭐 지금 이제 이 검사를 확 바꿔버렸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검사가 수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특검을 한다면 더불어 사기, 조작, 마기, 도적대들이 당연히 반대하고 발목 잡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된다 한들 시간 왕창 걸리고 특검 활동 기간에 제약이 있고 또 특검 활동 전부 공개돼야 되고 특검도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런데 특별검사보다 더 능력 있는 더 정의로운 검사를 조직의 수장으로 발령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내부 조직을 이용해서 내부 구성원을 특검 요원으로 활용해서 무제한 조사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수사 아니겠습니까? 특검 수사보다 더 강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와, 윤석열 제가 인사하는 신의 한 수다 이겁니다. 비리와 범죄 혐의 모조리 조사해서 모든 증거 깔끔하게 정리해서 검찰에 보내면서 고발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박지원과 서훈을 잡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인사는 그야말로 절묘한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의 한 수인 인사 중에 가장 돋보이는 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 것 같습니다. 박진 그 외교장관도 탁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인사 발령 이렇게 잘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외에 가령 감사원장도 그렇고요. 감사원 사무총장 이분은 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감사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도 매우 중요한데 제도를 발령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어저께 법사위 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방통위 국민권익위원회 그다음에 귀태악귀라고 제가 평가하는 공수처 모조리 지금 감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권익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보면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라는 저 여자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고 입으로 똥 누는 소리만 자꾸 해대는데, 포성줄, 케이블타이, 안대 등으로 불법 체포 감금돼서 남과 북이 공모 합세해서 강제 북송당해서 고문당한 후 공개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그 귀순어부 2명, 이분들 분명히 자필 귀순 의향서 작성하고 한국에 살고 싶다, 우리 보호해달라 보호 요청서 이 작성한 거, 자필로 작성한 거 지금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백한 한국 국민인데 문재인 정권의 엽기적 살인 행위로 죽임을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게 귀순 어부의 국민권익 보호에 문제 없었는지 질의를 했다는데 입장 표명을 전현이라는 여자가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직무유기라는 게 뭡니까? 머슴이 하라고 맡긴 일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하라고 맡겼는데, 즉 자기 명령, 국민이 자기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어긴 부작위 처벌하는 게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직권 남용은 머슴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즉 자기 정당한 직권을 행사했지만 형식적으로는 그것이
법이 그러한 권한을 허용한 취지를 위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제한 경우에 그 구체적 강제 행위, 구체적 자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직권남용죄고요. 그래서 전현희는 그 직무유기죄 이미 저질렀다 이겁니다. 기수라 이겁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발로 안 나가면은 감사해서 고발하면 참 좋겠습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대한 그 자세한 의견은 뭐 생략하고요. 뭐 다 알려진 거니까 공수처장은 물론이고요. 그 소속되어 있는 정치검사들 모조리 처단하고 공수처 저거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